세상은 넓고 볼거리는 많다. 스마트폰부터 TV, PC 게임 그리고 영화, 화면에 달린 것은 모조리 보는 방송. 화면에 중독된 모든 화중이들을 위한 방송 화면중독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화면 중독의 메인 코너인 화면의 난잡한 코너입니다. 와호! 네. 지금 극장가는 범죄도시 3 신PD 얼굴은 범죄 얼굴. 그래서 가는 곳마다 범죄도시 신PD 그렇게 범죄 얼굴 40. 우리 범죄 얼굴 신PD 영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얼굴이 범죄면 이제 김숙부로는 이제 사형이죠. 범죄도시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네. 무기수야. 똑같아 임마. 그 사형이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자. 좀 분란이 있어야 되겠네. 청송교도소를 이가 맞네. 좋습니다. 어쨌든 넌 사형. 네. 자, 범죄도시 3입니다. 무려. 네. 네. 3. 감독은 이상용 감독. 이제 이상용 감독은 2편에 이어서 이제 요번 편까지 이제 감독을 맡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범죄도시 1 때는 이제 조 감독이었다고 하죠. 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각본에는 김민성, 차오진. 네. 네. 요 차오진 씨가 되게 이제 재밌더라고요. 네네. 이제 본명이 예동우 씨라고 해요. 네네. 범죄도시 시리즈 주연이자 기획자인 마동석의 배우자 예정화의 친남동생이자 마동석의 처남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각본이 이따위로 되는 이유가 있죠. 네. 씨. 자, 기획 마동석입니다. 네. 네. 제작 마동석, 김홍백, 장원석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그러니까 이제 마동석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각색에도 마동석 이상용입니다. 그냥 마동석 영화입니다. 그냥. 네. 그런 건 좀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시장이 워낙 작은 것도 있었지만 네. 배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어떻게 보면 캐릭터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네. 그거에 맞는 세계관의 어떤 작품들을 스스로 이제 제작을 한다라는 게 사실 네. 우리나라에는 잘 없는 거였잖아. 그죠? 그렇죠. 없죠. 근데 헐리우드에서나 뭐 드웨인 존슨이라든가 그죠? 또 웨인 존슨이라든가 이런 배우들이 이제 자기 캐릭터에 맞는 작품을 직접 선택한다든가 직접 제작을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확실히 미국에서 생활하다 오신 분이라 가지고 헐리우드 뭔가 좀 확실히 다르다. 약간 자기 어떤 커리어나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야가 좀 넓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확실히. 사실 네네. 저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딱 그 이제 톰 크루즈의 이제 탑건 매버릭이 딱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본인이 사실 그거 이제 감독 작품이라기보다 거의 톰 크루즈 작품이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죠. 네. 이 영화도 이제 그 비슷한 맥락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뭐 촬영 기간은 이제 2022년 7월 20일부터 22년 11월 10일까지 촬영을 했고요. 여기 네. 이제 특이한 거는 이제 3편과 4편 이제 촬영을 같이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제작비도 절감이 되고 이제 어쨌든 네. 무조건 4편까지 나온다는 거.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한간에 있더라고. 네. 마동석 배우가 굉장히 조금 전성기가 늦게 와가지고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죠. 옛날에 박명수가 무한도전에서 너무 스타가 늦게 됐다면서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몸이 안 따라줘. 몸이 안 따라준다면서. 네. 그러니까 마동석 배우도 액션을 또 해야 되니까 워낙 이 배우 자체 이제 개성이 액션 그쪽이니까 액션 네. 배우니까 빨리빨리 찍어서 빨리빨리 인기 있을 때 빨리빨리 찍어 놓겠다. 약간 이런 심산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범죄도시 시리즈. 네. 돈을 빨리 빨아들이겠다 뭐 그런 어허.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돈 벌어지 영화 또 찍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5월 31일에 개봉했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네. 여러 군데 나라들에서 이제 6월 내로 이렇게 다 개봉이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상영 시간은 이제 105분, 이제 1시간 45분 정도 되고요. 제작비 135억 원. 너무 싸다. 너무 가성비 좋다. 아하. 진짜.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전작은 130억 원이었는데 5억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가 반영해야죠. 5억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손익분기점이 180만 명 정도. 굉장히 좀 낮구나. 네네. 네, 그렇죠. 130억 정도면은 뭐. 근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벌써 500만이 넘어갔다. 네, 500만. 안 그래도 그렇죠. 현재 이제 6월 5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총관객 수가 이제 520만이 넘어갔습니다. 야우. 대단합니다. 네네. 뭐 1000만은 힘들어도 이미 뭐 손익분기 넘기고 올해 최고 흥행장인 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영화. 그렇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네네. 네. 네네. 자, 이제 등장인물 소개. 등장인물 이제 주연물로는 이제 마석도 네. 마동석 씨죠. 그냥 맞습니다. 그냥 같은- 마동석으로 하지 그냥. 뭐
그래서 마석도라고 뭐 이렇게 굳이 뭐 한번 꼬고 그러나 뭐 하는 생각. 그런 거지. 유재석 씨가 그 유산슬 이런 걸로 유산슬. 활동하는 거하고 똑같아. 부캐. 부캐 같은 거야. 네네. 그렇죠. 뭐. 자 이제 주상철 역에 이제 이준혁 씨. 요 네네. 이준혁 씨가 원래 되게 조금 얄쌍한 이미지였는데 이번에는 그렇죠. 몸이 벌크업이 굉장히 많이 와, 됐어요.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되게 네네. 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맞아요. 얼굴도 저- 워낙 잘생기셨다 보니까 네. 그렇게 죄송한데 잘생긴 정준호 사람이- 배우인 줄 알았어요. 그렇군요. 정준호가 언제적 정준호예요? 그래서 잘 많이 안 늙으시네라고 그러면서 젊음의 유지에 아니, 삐개는 거지. 그래도 아니 좀 비슷한 느낌은 있어. 비슷하긴 무슨 하네요. 느낌인지는 비슷하긴 하네요. 알겠어. 그쵸. 왜냐면 아, 옛날에 네. 정준호 씨도 이런 역할들 이제 좀 비열하고. 그죠? 공공의 적이나 뭐 이런 데서 그런 네, 역할들도 맞아요. 하셨어요. 정확하게 공공의적 그 이미지가 떠올라가지고 준호 씨 안 늙으셨네 막 이러면서 봤나 어. 봐. 감탄하면서 봤습니다. 안티에이지 하시나. 네. 리키 역에 이제 아오키 무네타카. 누군지 네네. 몰라요. 네. 그 사람이잖아. 이 배우. 누구야? 저 바람의 검심에서 사노스케 했던 배우. 음. 그 배우죠. 얼굴이 좀 다르긴 해, 확실히. 얼굴이 전혀 여기서- 상상도 못했네요. 맞습니다. 그 얼굴이 조금 더 약간 진짜 약간 야쿠자 느낌 내려고 네. 조금 나이 들어 보이게 약간 그렇게 좀 메이크업을 하신 것 같더라고. 근데 그 배우입니다. 바람의 검심 시리즈가 또 굉장히 또 흥행을 네.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래서, 그렇고. 저도 굉장히 재밌게 세계적으로도. 봤는데도 몰랐네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무식하게 두드려 맞으면서 그렇죠. 앞으로 돌진하는 약간 그저 우직한 캐릭터를 연기했던 그렇습니다. 배우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서울지방철 광역수사대는 이제 장태수 역의 이범수 씨가 이제 네네. 나오셨고요. 이제 김만재 역의 김민재, 양종수 역의 이지훈, 정다은 역의 김도건. 나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겠어요. 누군지 이름 하나도 구분이 안 돼, 지금. 장태수 빼고는 아무도 구분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네. 어렵습니다. 네. 이제 중국 쪽에는 이제 진회장으로 이제 심영은 배우님, 그리고 백사장 역의 이제 김기호, 이렇게 두 분 네. 나오셨고요. 이치조 구미, 이제 일본의 네. 야쿠자죠. 이제 야쿠자 네. 시다인데 이제 이치조 역에 이제 쿠니무라 준이 이제 또 특별 출연을 하셨습니다. 아쿠마다. 신PD 보다니 오마이다. 오마이와 동족이다. 내가 이길 것 같은데. 토모다치다. 동족이다. 오래와 다시 또 그만해. 동족이다. 그만해 씹덕들아. 자, 이제 그 외에 이제 기타로는 이제 초롱이 역의 고규필 배우님. 굉장한 신스 스틸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완벽한 초롱초롱. 역이었다. 그리고 이제 네네. 특별 출연으로 이제 장희수 역의 박지한 배우님이 잠깐 이제 쿠키에 그렇습니다. 등장을 하셨습니다. 네. 네네. 네, 뭐 이제 뭐 사실 이건 소개할 것도 이제 캐릭터 빼면 별로 없습니다. 뭐 마동석 그렇습니다. 씨가 계속해서 이제 찍고 있고요. 음. 8편까지 뭐 계속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8편. 와 대단하네요. 네, 네네.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냐면은 이제 마동석 캐릭터가 이제 실제 있는 인물을 이제 또 그렇죠, 모델로 했기 모티브로 하고 때문에 있죠. 실제 있는 사건들이 그 정도 있다라는 거. 그렇구나. 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도 기대가 될지 안 될지 이 영화를 저희가 한번 네네.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세상에 8편이라니. 진짜 프랜차이즈가 8편까지 간 게 있나? 역사상? 많죠. 아 그래요? 뭐 네. 8편까지 갔지? 이제 분노의 질주 같은 경우. 아 그렇죠. 그렇구나. 그 이미 오케이, 10편 납득. 넘어가는데 무슨 소리예요? 개납득.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납득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편까지 좀 재밌게 봤으면 스타워즈도 좋겠어요.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스타워즈? 스타워즈도 꽤 나왔네요. 네. 보내줘라 이제. 스타워즈 메인만 9편이에요 심지어. 보내줘. 그 스타워즈 와 그래 좋아하노 스타워즈 우리 신PD. 터미네이터. 맞네 생각보다. 8편도 꽤 나왔구나. 반지의 제왕도 호빗까지 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한 5편 그러네요. 이상 나왔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왔군요. 네. 그렇군요. 잘 몰랐어요. 뭘잘 모르네. 우리 주위에 많았었군요. 제가 뭐 약간 뭐 대형 프랜차이즈가 그래봤자 2 정도까지 뭐 동급생이 2까지 나왔다 이런 거. 투캅스. 투캅스 3. 투캅스 나왔지.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일단 뭐 영화 초반에 감상이라고 그러는데 재밌게도 봤어요. 저도 재밌게 맞습니다. 봤는데 네. 이게 그 뭐 다른 뜻은 아닙니다. 기다린 영화는 아니었어요. 저는 솔직히. 그럴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범죄도시가 다음 편이 나온다면 꼭 봐야지 이런 영화는 저한테는 아니었어요. 기다렸던. 네, 기다렸던 영화는 아닌데 근데 나와서 뭐 보러 갔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많은 분들에게 있어서 오랜만에 범죄도시가
3가 이제 극장을 찾았다라고 하는 건 음. 진짜 좋은 소식 같아요. 맞습니다. 바글바글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도 갔는데 그 표를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심지어는 한 3주 전인가 프리미어 시사했었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주가 좀 바쁠 예정이라서 그 프리미어 시사에 보려고 그랬는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어림도 다, 없죠. 예, 다 저기 그 매진돼 가지고 자리가 하나도 안 나요. 시간. 아하. 네. 네네. 그래서 못 보고 있었는데 이게 본 상영 시간이 돼서도 이렇게 사람 많이 오니까는 좋긴 하더라고요. 좋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화면 전도 방송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일단 저희가 뭐 완전 그냥 일반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 영화를 많이 보는 편이긴 하잖아요. 취미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극장을 많이 가는 편이고 그리고 뭐 표값이 오르면서 저도 좀 뭐 재탕은 잘 못하고 있어요 영화가. 아, 2번, 3번 아무리 재밌어도 네. 그죠. 좀 맞습니다. 부담스러워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N차 관람이라고 하죠.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으로 본 거 그래봤자 뭐 가오갤 3 뭐한 2주 전, 1주 전도 안 되죠. 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뭐 극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아련하게 추억이 있지 않는 상태다. 뭐 약간 아려. 네. 내가 언제 영화 보러 갔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는 진짜 범죄도시 3가 정말 좋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뭐 오랜만에 극장 안에서 뭐 웃고 떠들고 재밌게 박수치고 그러는 거 극장의 순기능을 잘한 영화 같아요. 정말 긍정적인 영화라고 네네. 생각했어요. 네. 극장을 찾을 이유를 만들어준 작품이죠. 그쵸. 그죠? 네. 볼만한 영화 딱 진짜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 네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보기는 좋아요. 극장에 사람 많고 뭐 바글바글하고 원래는 그게 극장이 뭐랄까 영화 보는 용도로도 많이 이용되지만은 데이트 코스로도 많이 그렇죠. 이용됐단 말이죠. 맞습니다. 데이트 코스를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갈 수 있어요. 그게 언제였나? 이제 극장에서 데이트를 했던 게 언제였나? 21세기. 좀 됐지. 네. 그래서 그런 기능도 좀 다시 이제 극장에 한 것 같고 젊은 맞아요. 커플들도 많이 온 것 같았고 그렇죠. 영화로. 네. 근데 이게 이러면서 좀 약간 좋게만 좀 느껴져야 되는데 약간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동안 이제 코로나 터지고 지금까지 네. 막 한국 영화가 막 죽을 쓴다. 특히 뭐 아까 전에 저희 댓글에서도 얘기했던 외계인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처만 갈 줄 알았는데 완전 그 스코어가 깨박살이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막 표값은 올라가고 한국 영화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안 될까 그러는 게 표값이 비싸니까 영화관 안 가게 되고 안 가다 보니까 창고 영화들 나오게 되면서 막 이 악순환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범죄도시가 지금 뭐 300, 400, 500을 바라보고 넘어가고 있는 와중에서 네네. 약간 여타의 모든 한국 영화를 좀 조롱하는 듯한 느낌도 좀 만들어져요. 네. 네. 약간 그치? 일침을 가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맞아. 그러게 그 영화를 재밌게 만들지 맞아. 그. 네. 표가 비싸다고 앓는 소리 하지 말고 영화를 그러니까요. 재밌게 만들면 되잖아. 맞아요. 약간 이런 느낌. 하지만 네. 여기서 헤어질 결심이 출동한다면 어떨까? 그렇지. 그런 거하고 이제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럼 재밌으니까 많이 보지. 근데 그렇다고 이 영화가 좋은 영화냐라고 또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제 헤어질 결심 이런 거하고 또 부딪힌단 말이죠. 그렇지, 그럼 그렇게 좋은 영화가 왜 스코어가 그렇게 안 났냐? 맞아요, 맞아요. 어. 누구도 500만 들든가. 그래 좋은 영화면. 네. 그러니까 그냥 범죄도시 3가 지금 좋은 스코어를 내고 좋은 영화로 끝이 나면 좋은데 네네. 좀 약간 좀 어떤 부분에서는 좋지 않은 악영향을 또 끼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약간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좀 있어요. 지금 흥행을 잘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는 뭐 범죄도시 1은 뭐 그저 그렇다는 게 나쁘게 본 건 아니고 재밌다 이런 영화도 있네 우리나라에. 네네. 그렇고 2는 뭐 같은 맛이었긴 했는데 1보다 잘 만들었다. 맞습니다. 해외 로케하는 느낌도 좀 있고 스케일도 커진 것 같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원은 뜻밖의 재미였어.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종류의 재미를 줄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그런 재미가 숨어 있었던 영화였어. 맞아요. 원은 막 약간 호쾌하고 좀 재미있고 이런 거보다는 좀 음산하고 막 범죄 스릴러 이런 느낌인 그쵸, 줄 그쵸. 알았는데 뜻밖의 어떤 막 호쾌한 액션 그리고 막 개그 코드 이런 것들이 그렇죠. 터지면서 사람들이 더 열광했던 것 같고 네. 2는 거기서 자기들이 이제 원래 했던 거 말고 다른 이제 대중들이 좋아해줬던 포인트를 더 극대화시켜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고 그죠? 그렇죠. 2는 네네. 근데 그런 의미로 지금 3까지 놓고 보면은 뭐랄까요 그냥 그 1, 2 같은 느낌이에요. 또 2-1 약간 네네. 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래요. 근데 이게 뭐 거의 같은 의미로 얘기하면 조닉하고도 저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네. 네. 결국에는 마동석이 주먹으로 때리는 거고 결국에는 조닉으로 총으로 쏴 죽이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뭐 조닉도 물론 뭐 시리즈마다 평가가 등락이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저는 조닉 시리즈를 좋아하는 게 시리즈마다 구분이 좀 있었다.
하이라이트 오. 총격신이 네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군요. 원에는,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도시는 결국에는 1대1 맞다이가 이 영화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3가 재밌긴 하지만 3만의 재미가 있었냐 그러면 약간 좀 갸우뚱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는 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게 어떤 프랜차이즈하고 제일 비슷하게 하고 있냐 그러면은 제 느낌상은 게임 용과 같이 하고 제일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쵸. 그것도 한 주인공이 이제 그쵸. 키류가 이제 음. 계속 키류? 키류 맞아, 키류. 키류 맞죠? 키류 맞아요. 여기 네. 쭉 주인공으로 나오다가 이제 최신작으로 와서 이제 주인공이 바뀌긴 했지만 바뀌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그 용과 같이도 1은 약간 5회, 2는 결국에 한국계 한국계랑 싸우고 맞아. 3는 이제 중국계랑 싸우고 약간 이렇게 그런 그럼 우리 범죄도시하고 똑같잖아. 중국계, 일본계 그러네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일본 그거 한국계, 중국계. 그러면 약간 분노의 질주처럼 한 이제 한 9개쯤 시리즈 가면 이제 우주인이랑 싸우고 이제 뭐 약간 그래야 돼. 왜냐면 나라별로 막 싸우다가 이제 나라별로 싸우고 그럴 거예요. 맨인 블랙하고 예. 미국하고 싸우고 우주에서 싸우고 비행기에서 싸우고 약간 그렇게 다 그렇게. 알고 보면 맨인 블랙 안에 이제 외계인이 숨어 있어가지고 그걸 마동석이 찾아내는 거지. 사실 그렇죠. 마동석 외계인 열면 나오는 거 아니야. 너무 셌던 이유가 사실 아니야. 외계인 들어있고 그런 거 아니야. 결국에 이 지구에 있는 모든 폭력은 51구에게 있다 그러면서 내받아 51대만 맞자 그러면서 51구 다 패겠지. 진실의 우주선안으로. 그래서 약간 좀 빌드가 조금 비슷해서 그 용과 같이 하고 그런 느낌 있네요. 좀 변주를 좀 많이 주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로는 4에서 좀 대대적인 실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약간 우려 섞인 좀 걱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일단 뭐 하여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결국에 약간 4편을 생각하면은 네. 결국에 또 중국 깡패를 펴거나 아니면 홍콩 깡패를 펼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적인 느낌. 중국 깡패를 팰 것 같은 느낌이 왔죠. 이제 마지막에. 그쵸. 살짝. 네. 네. 근데 그게 뭐 저희는 구분을 못 하겠지만 이제 또 그 큰 무리가 있잖아요. 사바페 약간 이런 그렇죠. 있으니까 또 왠지 어디를 팰 것 같긴 한데 그 느낌이 두rum술하게 좀 나온다. 약간 그런 쪽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고 왔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네, 초반에 그렇게 잘 보고 왔습니다. 우리 CPD는 어떻게 보고 오셨나요? 솔직히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2까지만 해도 제가 굉장히 이제 오락 영화라서 되게 재밌게 봤단 말이죠. 네네. 뭐 요번에 그래서 좀 예상되는 게 생각보다 이제 좀 빨리 영화가 나왔잖아요. 빨리빨리 나오고. 네. 그래서 뭐 예상했던 결과는 딱 그거예요. 이제 흥행은 잘 되겠지만 왠지 재미는 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 빨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보고 있는 거니까 했는데 딱 예상대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예상만큼이었다. 그러니까 딱 세 번째 이제 비슷한 거 이제 재밌는 것도 세 번째면은 이제 슬슬 좀 질리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비슷한 걸 반복하면서 이제 시리즈 만드는 건 사실 좀 불만은 없어요. 뭐 재밌으면 장땡이니까. 그렇죠. 근데 저 요번에 조금 불만이었다고 하는 거는 뭐 물론 재밌게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재밌게 봤지만은 네네. 요 3편째 오면서 슬슬 각본 쓰는데 성의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슬슬 성의가 없어지는데 라는 거. 2편까지는 그래도 뭔가 이제 뭐 캐외로 왔다 갔다 뭐 이런 수사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성의는 있었어. 그래도 나름의 성의는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요번 편은 제가 이제 저번에 택배기사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저를 바보 취급하면 약간 빡친다. 이 제작자 진짜 바보다 보니까. 바보니까. 들키는 걸 싫어해. 들키는 걸 싫어한다고. 순수하다. 하지만 이번에 나한테 약간 걸렸어. 그래서 내가 아까 굳이 각본가를 길게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네네. 각본가를 봤어. 네. 저번 편에 뭐 누가 꼈나 했더니 이렇게 또 친인척 관계가 살짝 껴있더라고. 그래서 면제부가 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성의가 떨어졌나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 막 크게 엄청 빡칠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살살 바보 취급하는 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4편쯤 가면은 이거 완전 사람 등신으로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조금 있어요. 또 걸리겠네. 또 그럼 나한테 걸리면 이제 혼나야지 그때는. 너무 무섭잖아. 후덜덜. 사실 저번 편에서 우리가 이제 택배기사 가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의 이제 그렇죠, 빠졌죠. 그렇죠. 거의.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죄도시도 시리즈를 유지하고 싶으시면은 조심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뭘 조심? 우리를 조심해.
확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내가 보기에 영화에 나와. 우리가 가루가 되도록 까서 이제 택배기사 시즌 2는 못 나오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신나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드라마인가 싶어가지고 더 몇 명 보러 갔던 어떤 그 역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나방 효과. 뭐 원래 몸에 좋은 약도 이제 부작용이 가끔씩 있기만 해.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튼 이제 요 마동석이 존재하는 한 이제 이 시리즈는 약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동석 캐릭터빨에서 오는 그 재미가 있잖아요. 아 맞습니다. 네네. 그 진짜 막 덩치 크고 되게 험상궂고 막 그런데 그 약간 개그 치거나 이럴 때 되게 약간 귀여운 면들이 귀엽고 재밌어요. 친근한 형 같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이번 편까지는 어쨌든 이게 충분히 유효했다. 근데 이제 슬슬 이제 좀 캐릭터 변화는 안 주더라. 캐릭터 변화가 힘들면은 뭔가 좀 다른 외적인 걸로 좀 변화를 줘야 된다. 예를 들면 그렇죠. 뭔가 좀 수사 뭐 예를 들면 지금까지는 이제 몸싸움이었으면 뭔가 이제 머리 싸움 끝에 이제 마지막에 보스를 잡아서 이제 친다든가 하는 헤딩을 추가하라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좀 지능캐가 나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저는 네네. 펀치 말고 헤딩을 좀 추가해줘서 공격의 다양성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에 김희 선생님의 박치기. 이제 기밀 박치기가 이제 마동석 씨가 이제 마지막에 보스를 그걸로 때려잡으면 되지. 그렇지. 네. 그런 머리가 추가되는 거죠. 넌 머리 쓰냐? 나도 머리 쓴다 그러면서 이제 빡 그렇게 졸라 내가 아이디어 하나 줬다. 내가 아이디어 하나 줬다. 씨파 졸라 재미없겠어. 마동석 형님, 내가 아이디어 하나 줬어 지금. 그냥 얘기했는데 그냥 망작이다. 씨. 망작 쓰네 씨발. 영화에 나오는 대사 그대로 위험해 너 그러면서 날리고 씨발 똑같은 수준이잖아. 똑같은 수준이잖아 방금. 그거다 내가 말한 거다. 아무튼 네네. 이제 뭐 걱정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 그런 이제 시리즈였다는 거. 언제까지 유효할 것인가? 지금의 이 재미가 그죠? 그래서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게 지금 빨리 나오는 이유가 본인들도 그걸 아는 것 같아. 이게 이 영화의 이 재미라는 게 생명력이 그런 막 10년 이렇게 가는 프랜차이즈가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 치고 끊어야 빨리 치고 빨아먹고 끊어야 돼. 그러니까 8편 그렇습니다. 1년에 한 3년에 아니다 2년에 3편 정도 개봉해서 빨리빨리 쳐야 된다. 빨리빨리 8편 치고 딱 드라마 끊어야 아니에요? 된다. 그러면 조치를 해가지고 급하면 2개는 극장에 긁고 1개는 그냥 OTT 막 넷플릭스 같은 데 공개하고. 아니 지금 심지어 4편 편집이 거의 끝났대요. 네네 그렇다고 합니다. 4편 편집이 끝났는데 또 그 내부 정보라서 확실치는 않지만 이게 또 영화가 또 4편이 또 대단히 재밌다 뭐 그런 얘기들을 본인들이 한대요.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기에는 이거 8편 끝나는데 5년 안 걸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최대한 빠르게 이제 먹고 튀려고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서둘러서 제작하고 있는 거죠. 약간 그런 건가? 설추석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중간에 부처님 오신 날까지 껴가지고. 아니면 이렇게 가정의 달이잖아 5월.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가정의 달 크리스마스. 좋네. 더울 때 한 편, 추울 때 한 편. 불주먹 얼음 주먹, 불주먹 얼음. 왜냐면은 그게 조금 합리적인 게 뭐냐면은 약간 에이스랑 그쪽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이글. 아니 근데 요번에 쿠키 영상 보면은 배경이 겨울이란 말이에요. 맞아. 다음 편 쿠키 영상 겨울. 합리적 의심으로 겨울에 나올 수 있어 진짜로. 크리스마스 시즌에. 우리 예측했다. 불주먹 얼음 주먹. 불펀치 얼펀치 나올 수 있어 진짜로. 약간 합리적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의 4편을 보고 저희가 한번 또 해보죠. 좋습니다. 뭐야? 네네. 저는 확실히 그런데 1년 만에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번 영화가.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즘 그래도 시리즈라고 해도 막 후속작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그래도 못해도 빨리 만들어도 한 2년. 그죠? 헐리우드도 그렇고, 그죠? 막 1년마다 이렇게 바로바로 돌아오고 이런 영화 잘 없는데, 전작의 어떤 가문과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후속작이 극장에 개봉한 점은 확실히 이런 영화의 성격상, 어떻게 보면 액션 오락 프랜차이즈 영화잖아, 이 영화가. 이런 시리즈 입장에서는, 리얼타임이라 치면은 범죄도시 2가 그 대장 강해상이었나? 네네, 맞아요. 그렇죠. 진짜 리얼타임에 강해상 아직 재판받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아직까지. 재판 끝날라 멀었지. 멀었어요. 아직 구치소야. 아직 구치소예요. 아직 깜빵이 아니고요. 그죠? 구치소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네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시리즈 오락 영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진짜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나부터도 약간 영화가 시작하면서부터 전작에 대한 어떤 재밌었던 느낌 이런 게 아직 생생하잖아. 내가 봤던 거에서 그런 것들이 바로 다시 떠오르면서 굉장히 작품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분으로 관람을 시작하게 되더라고. 맞아요. 긍정적이었어요. 왜냐면 이미 재밌었던 기억이 얼마 안 된 기억이 나한테 있고 하다 보니까 똑같은 시리즈가 또 시작이 되니까 바로 그 느낌이 돌아오더라고. 그러니까 더 뭐랄까 조금 더 호의적으로 재밌을 것 같다 벌써 막 이런 느낌으로 영화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품의 트레이드 마크와도 같은 그죠? 길거리 폭력 사건 현장에 지나가던 마속도가 자연스럽게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상황을 정리하는 이 트레이드 마크 시퀀스로 이제 영화가 딱 시작을 하는데 요런 것들도 굉장히 반가웠다. 굉장히 반가웠고 재밌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리즈의 색깔이라고 할 수 있는 약간 뭐 심플한 전개 뭐 이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 이 영화가 범죄도시가 심플한 전개와 스토리 그리고 약간 진행상의 허술함 뭐 스토리상의 허술함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가벼운 어떤 영화의 분위기나 아니면 개그 요소 같은 걸로 조금 카바를 친다던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이제 시원시원하고 속도감 있는 액션 이런 것들로 좀 카바를 잘 치고 잘 채워 넣으면서 이제 약점을 잘 보완하고 넘어가는 요런 어떤 시리즈의 이제 색깔을 잘 유지하면서도 액션 스타일이나 아니면 메인 빌런과의 어떤 대결 구도 뭐 아니면은 등장 인물들을 요번 대거 바꾸기도 했죠 요번에 조금씩 이제 약간씩 변화들을 가져가는 부분도 저는 되게 좋게 느껴졌어요. 결국 이런 부분이 흥행한 시리즈물의 가장 큰 고민일 것 같아. 내가 봐도. 그죠? 그러니까 앞에서 뭐 CP도 결국에는 이게 지금까지는 재밌지만 똑같은 거 반복하면 계속 재밌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이 고민이 계속 똑같이만 만들면 보는 사람이 이렇게 똑같을 것 같으면 뭐하러 이거 시리즈로 계속 만드냐 이럴 거고 아니면 너무 변화를 크게 가져가 버리면은 이제 전작들을 재밌게 봤던 사람들이나 이 시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이거는 내가 좋아했던 범죄도시가 아닌데 이럴 거고 제작진들하고 감독도 아마 그런 고민이 제일 많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시리즈를 계속 만들어 나갈 때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중심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데 나는 나름 그런 균형감이 이번 영화가 좋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맞습니다. 조금 확실히 색깔은 지켜가면서도 조금씩의 변화를 이제 시도를 해보는 거지. 조금 이런 것들 일단 뭐 영화 보는 내내 액션은 한층 더 호쾌해졌고요. 확실히 더 좋아졌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뭐 이런 부분이 좋긴 했는데 뭐 액션 스타일 살짝 바뀐 거 이런 것들 개인적으로 좋았는데 더 만화적으로 좀 과장된 액션 연출을 많이 사용했다는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호불호가 좀 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 몸이 뜰 정도로 때리면 뼈가 자 카카로트가 배 만든 것처럼 피콜로 배 뚫린 것처럼 부악 사람이 뜰려면은 그 정도 때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장면 몇 번 나왔었죠. 나왔어요. 맞습니다. 거의 철권이었죠. 번개 났어. 그런 것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게 더 오락 영화처럼 가는 느낌이 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웃음 포인트도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확실히. 개인적으로는 웃음 면에서는 전작인 범죄도시 2보다 이번 3편이 개인적으로 더 좀 유려해지고 더 훌륭해졌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는 이제 코미디 영화가 됐다고 생각해요. 되었다. 액션 영화 아니야 이거. 수사물도 아니고. 실제로 제가 아까 앞에서 좀 얘기했잖아. 그 극장이 그 조조 보러 갔는데 만석이었는데 되게 연령층이 넓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뭐 학생들이나 젊은 층부터 나이 많으신 어르신 분들까지 굉장히 연령대가 넓었는데 러닝타임 내내 극장 전체가 빵빵 터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물론 그러면서 이제 부연 설명하는 이제 재민이들도 좀 많긴 했지만 학생들 우와 날라갔다 하면서 막 이런 사람들도 많긴 했지만 진짜 다들 재밌게 보시더라고. 빵빵 터지는 부분이 많았고 이 영화가 굉장히 뭐 수준 높은 어떤 그런 고급진 개그들을 막 이렇게 계속 구사하는 그런 작품은 아니지만 굉장히 타율이 좋고 좀 전 연령이 같이 웃을 수 있는 대중적인 웃음 포인트를 많이 넣어놓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부분이 나는 좋다고 느껴졌고요. 그리고 과연 3편까지 재밌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의구심이 저도 있었거든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있었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정말 옛날에
그 즐겨봤던 전성기의 어떤 헐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들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좀 들더라고. 옛날에 뭐 그런 거 있었죠, 진짜. 뭐 장르를 떠나서 그만 겁나 좋아해. 뭐 매주 나오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언급 안 하는 적 없어 스타워즈. 졸라 좋아해. 심지어 이건 SF고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왜 좀 전성기 때 왜 막 헐리우드 프랜차이즈 영화들 보면은 막 흥행하면은 리셀 웨폰 이런 것도 참. 그러니까요. 막 시리즈들이 막 계속 나오고 막 뭐 스피드는 아닌가요? 다이아드 시리즈라든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 막 그런 거 시리즈 나오고 하면 똑같지 그것도. 근데 되게 기대하면서 보고 또 보면 되게 재밌잖아 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본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 범죄도시를 보면서. 우리나라 영화에서 예전 헐리우드 영화들의 어떤 시리즈를 볼 때 그 감정이 느껴지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것들도 좀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네. 저도 재밌게 봤는데 약간 그래도 역시 그 계속 원투 똑같은 거 하면서 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했는데 조금 다른 느낌이었다라는 거는 영화가 처음에 시작할 때 아까 우리 봉삼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마석도가 그런 뭐 사소한 그런 폭력 문제에 휩쓰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아했던 게 맨날 미팅 갔다 와서 약간 차이 소개팅. 맞아. 그게 저는 되게 재밌는 그 뭐랄까 시작하면서 이게 그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동석의 굵고 빵빵하고 단단한 느낌을 와르르 시켜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 웃음 포인트, 웃음 배려. 그치 맞아. 네. 그래서 그게 그 상황도 웃기지만 그 사람이 안 어울리는 옷을 입고 갔다던가 아니면 뭔가 뭐 까여가지고 쭈구리가 돼서 왔다던가 약간 그런 거. 그런 거 참 좋아했었는데 못 봐서 좀 아쉽긴 했어요. 그냥 그렇네요. 네네. 뭐 그냥 불법 주차 시비 같은 거로 이렇게 뭐 얘기가 시작됐는 거. 뭐 결국 내용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소개팅 장면이 없었던 거랑 그다음 이거는 이제 그 우리 범죄도시 2 할 때 이제 CPJ가 얘기했던 거 진실의 방. 사실은 고문이잖아.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게만 볼 수는 또 없는 부분이긴 해요. 맞아요. 약간 양날의 효자손이에요 이게 좀. 너무 시원하겠는데요? 그래가지고 요것도 이번에 좀 대거 삭제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네. 나도 오히려 이번이 더 심하던데. 더 심하잖아. 솔직히 말 보여주진 않았지만 폭력의 강도로 보면은 면사에 꽂아 넣은 거잖아 그냥 진짜로. 그렇지. 옛날에는 그래도 헬멧이라도 씌우고 때리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냥 때려 눕힌 건데. 그렇습니다. 원투에는 그 좀 약간의 그런 빈정빈정되는 그런 맛이 있잖아. 나는 형은 다 아는 수가 있단다.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거 좀 좋아했었는데 좀 다르게 만들어진 거. 실질적으로 가격을 하는 장면 전에 뭐 약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전이라고 하죠. 약간 그런 것들이 그죠. 그런 것들이 더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죠. 때리기 직전까지 간질간질하게 하는 약간 이런. 그래도 나 재밌던데 청소 좀 해야겠다고. 맞아. 또 나름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언제나 약간 그 진실의 방에 최선을 다하는 그 구성원들의 열정은 똑같았다. 그런 노력과 열정은 똑같았는데 그 사이 과정에서 그런 약간 간질간질하는 느낌이 있다. 어디 보자 약간 막 이러면서 뭘로 괴롭혀줄까 약간.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역시나 이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또 이렇게 경찰이라는 직업이 그런 것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사회하고 좀 타협을 본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약간 아쉬웠어요. 그런 부분. 근데 그게 뭐 어떤 의미로는 저만 좀 그리워하는 장면일 수도 있고 오히려 또 이게 3편까지 지속이 되면 또 나왔네. 약간 그렇지. 너무 반복이다. 그렇죠. 그럴 수가 있으니까 뭐 나름 잘 변주를 주면서 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서 뭐 좀 좋은 장면들도 많았고 새로운 장면들도 그렇게 많아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좀 변주를 주려면은 이제 지금 항상 시리즈의 마지막 장면이 이제 마석도가 어디 이제 때려 눕힌다 혼자 터벅터벅 어디 걸어가잖아. 그렇죠. 그 장면으로 끝나죠. 저 차라리 그런 걸 좀 변주를 줬습니다.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있잖아. 약간 오그라들더라고 이제 어디. 자꾸, 그래요. 동료들 집 정리하는데 지 혼자 자꾸 어디 자꾸 가잖아 자꾸. 오늘 거기 이제 좀 변주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해봤어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일단은 제일 많이 바뀐 건 액션이었지. 내가 봤을 때. 확실히 복싱을 베이스로 한 마석도의 액션을 더욱
강조해가지고 그죠? 확실히 뭐 핸들드 카메라 워킹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았고요. 액션 시퀀스 연출 자체도 좀 신선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확실히 좀 전작하고 많이 다르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영화를 보니까. 특히 뭐 악당들이 마석도의 펀치에 맞는 순간에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피콜 배 뚫리는 것처럼 그죠? 부악 하면서 이런 것 약간 그런 거를 일부러 그 맞는 순간에 막 게임처럼 카메라를 살짝 흔들어가지고 그죠? 정말 타격감 좋게 맞아요. 더 큰 충격이 느껴지는 것처럼 관객들한테 이렇게 영상을 전달한다든가 그죠? 그런 연출이라든가 뭐 마석도 펀치에 맞고 적들이 멀리 날아가가지고 꽂히는 식의 어디 막 그죠? 막 그런 약간 만화처럼 다소 조금 과장된 연출들을 여러 번 활용하면서 한층 더 뭐 좀 강력해지고 좀 호쾌해진 것 같은 마석도 액션도 뭐 좀 나쁘지 않았다. 저는 좋았다. 마석도한테 맞으면은 둘 중 하나예요. 맞고 이렇게 허물어지든가 맞고 날아가든가. 둘 중 하나. 그 영화라서 그렇지 실제였으면 맞고 다음 기억은 저승일 거예요. 아니면 공대로 감싸고 병원 천장 보면서 이러다 병원 갈 수 없어. 낯선 천장 그거 안 돼. 병원 못 가. 아니 원래도 뭐 마동석 씨 그러니까 그런 액션을 잘 하시고 이 시리즈에서도 마석도 캐릭터로 그런 액션을 굉장히 잘 보여주셨지만 이번 3편에서 유독 그런 액션 씬이 되게 더 호쾌하고 더 찰지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 그런 거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쓰셨나봐. 그러니까 타격 이 펀치를 맞는 순간 이제 뭐 카메라 이제 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죠? 효과음 뭐 이런 것들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나봐. 그런 것들 굉장히 좀 호쾌하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네네. 그 액션이 그리고 요번에는 이제 확실히 이제 마석도가 이제 복싱하다가 이제 경찰 됐다는 뭐 그런 언급이 딱 나오면서 딱 이제 그런 액션에서 그런 장면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니키 부하들이랑 싸울 때 이제 니키랑 싸우기 전에 이제 걔네가 로우킥을 차면은 확실히 맞는 장면이 나와. 아 맞아요. 몇 대 맞아요. 그러니까 복서들은 항상 이제 하체 공격에 좀 약하다 그러잖아요. 취약하죠.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장면들도 이제 잘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액션에 녹여가지고 약점이 있다. 인간도. 약점이라기보다는 맞긴 맞는다. 어쨌든 자기는 때리면 맞는다. 뭐 그런 느낌이었어. 스트라이크 존이 있다. 거기 뭘 던져서 넣으면은 유효 타점이 된다. 유효타가 들어가긴 한다. 이제 한 번씩 때리면. 근데 결국은 뭐 잡혀 죽기는 똑같지만은 뭐 아무튼 그런 것들도 이제 액션에서 잘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 그리고 상대나 마석도의 어깨 너머로 카메라 앵글을 걸어가지고 이제 약간 이 상대의 공격을 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원투 스트레이트 날리는 마석도 액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라이브하고 약간 속도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좀 신선한 연출이었다. 되게 속도감이 잘 느껴지는 연출이었다. 이런 생각이 좋았습니다. 활용이 되게 좋더라고, 액션이. 그리고 약간 전작에서 보면, 강혜상하고 처음 만난 숙소 안 격투씬 있잖아요. 2대1로. 그것도 약간, 방이 약간, 복도식으로 이렇게 길게. 돼가지고 좁은 데서 막 싸우고 이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잖아. 근데 감독님이 이런 좁은 곳에서 약간 뭐 마체테나 아니면은 그 일본도 이번 3편에서는 막 이런 거 긴 무기를 들고 싸우고 이런 거에 대한 약간 자기가 좋아하는 그 취향이 있나 봐요. 액션씬. 그죠? 그래가지고 요번에도 보니까 조금 확실히 약간 좁은 복도 이런 거 그 토모인가? 토모 사무실이 약간 복도식으로 이렇게 돼서 일본식으로 이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는데 그죠? 막 나무 누가 봐도 그냥 이자카야던데. 약간 그런 느낌. 나가 뭘 되게 만들었는데. 그렇습니다. 투다리 해가 가면서. 투다리. 고소한 내가 나는. 투다리 많이 갔죠. 저희가. 많이 갔죠. 젊었을 때 또 뭐 주머니 사정은 넉넉치 못하고. 넉넉치 않을까. 투다리 많이 갔습니다. 네네. 꼬치 먹고 싶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땡기네. 그런 좁은 공간에서 약간 무기를 가지고 펼쳐지는 1대 다수의 액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조금 감독님이 약간 좋아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거가 잘 느껴지도록 감독님이 약간 더욱 액션씬이 치열하고 긴장감이 높아지도록 그런 배경 설정을 잘한다. 디자인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확실히. 요번 3편을 보면서 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여러 가지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했다, 그래도. 라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 1편에 이제 소재가 조선족 혹은 뭐, 국내 치안이 취약한 지역에서 벌어진 외국에서 들어온 뭐, 폭력 조직 간의 어떤, 사건들 막 이런 거였다면, 2편은 이제 외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벌어진 납치, 살인사건,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3편은 한중일 3국 간의 어떤 마약 밀매와 유통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한 범죄들 뭐 이런 것들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 확실히
소재도 명확하게 계속 이렇게 범죄의 모티브를 딱 정해가지고 가져간다는 딱딱 바꿔간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이게 영화가 새로운 소재들을 꾸준히 이렇게 계속 바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좋았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네. 액션과 더불어서 네네. 네.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약간 뻔하기 다음에 뻔한 거지만 어쩔 수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야쿠자가 개입을 하면서 네네. 그래야지 이제 이 영화도 스케일이 커지고 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네. 뭐 약간 느닷없이 마피아가 나올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야쿠자가 나오긴 했었는데 근데 이게 야쿠자가 나왔는데 얘들이 그러면 4편까지 활약을 하나라고 좀 궁금한 게 좀 너무 좀 작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야쿠자라는 게 뭐 물론 요즘엔 세력이 다 없어지고 늙고 병들어가지고 없다 그러지만 일본에도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다 노인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 저기 뭐 다른 저기 삼국의 애들 써가지고 하던가. 그렇군요. 영화상에서는 일단 야쿠자라는 그 자체가 야쿠자 그러면 되게 세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네. 좀 너무 좀 작았어. 줬어였다.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느낌으로 그냥 동네 야쿠자 클럽이나 동호회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규모랄까요? 그래서 막 그런 뭐 이치조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나오잖아요. 이번에. 네네 맞습니다. 좀 막 엄청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아니고. 사실 뭐 본내가 이제 어쨌든 저쪽 일본 쪽이니까 여기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부 느낌이긴 하죠. 근데 그런 거 치고도 왜냐면은 약이 300억이 걸려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조금 뭔가 스케일이 좀 작아 보이는 느낌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런 느낌이 뭐랄까 그런 의리의리함 아니면 엄청난 힘과 돈 권력 이런 거를 좀 보여줬나 그게 아니라서 내가 좀 아쉽다는 거예요. 얘들이 그래서 막 진짜 좀 약간 과장된 말이지만 그 장사 좀 잘 되는 라면집 가서 이라시마세 하는 느낌이 그런 기백이 그 정도였다. 그러니까 느껴지는 게 그래서 뭐 그렇고 또 이제 그 히트맨으로 이제 그 리키를 보내잖아요. 그렇죠. 살수록. 네. 그것도 한 명? 야쿠자 조직에서 한 명을 보내? 그것도 좀 약간 좀 작은 느낌으로 좀 보이고. 아니 뭐 그래도 걔가 뭐 일본에서 손꼽히는 칼잡이 뭐 그런 애겠지 뭐. 그렇긴 하겠죠. 죄송한데 근데 그 부하들하고 같이 왔는데 왜 한 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같이 오긴 해가지고 이게 숫자를 양은 많아. 세시는 건가요? 아니, 양은 많아. 한 10명 왔던데 무슨 그리고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애들도 한 3명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양은 많은데 이게 그래서 그럼 야쿠자의 무슨 그 살수 집단이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야쿠자 맛이 좀 덜했다 약간 그런 생각이죠. 등들이 칼만 한 봐야 이거 지금. 지나가다 야만 들어도 지릴 것 같은데. 뭐 좀 그런 얘기지만은 니키가 이제 칼 쓰고 그러는데 네네. 길복순에 이제 황정민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뭐 그냥 그런 생각 되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쓸데없이 그런 거 궁금하더라.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길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야쿠자라는 것도 결국에 좀 약간 이상하다 그랬는 게 니키가 그런 뭐랄까 히트맨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내가 봐서 사무라이야 그냥 영화 내내. 그렇죠. 원래 야쿠자들 지들 사무라이라고 하지 않아요? 막 야쿠자는 뭐 협갱 뭐 이러고 댕기잖아. 싸움꾼이지 싸움꾼. 약간 싸움꾼이지. 너무 사무라이로 나와가지고 이게 뭐 약간 뭐 마약의 호흡 이런 건가 그러면서 좀 아쉬웠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다. 실제로 마약의 호흡 쓰는 애 나오자 거기 이제 중간에 차들 마약 먹고 미친 듯이 시기 들어오고 마약의 호흡이잖아. 그쪽이 마약의 호흡 맞네 그러면 그쪽은. 나는 그래서 걔가 뭐 탈출해서 되게 나중에 뭔가 약간 메인 빌런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걔는 그건 아니었더라고. 되게 뭔가 있어 보이는 듯이 나서 근데 뭐 아무튼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야쿠노 고큐. 아니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조직이잖아. 야쿠자라는 게 조직이 그렇죠. 덩어리인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강해성보다 좀 더 약했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얘는 혼자서 막 전국을 헤집고 막 남의 나라 가서 헤집었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힘의 뭐 느낌? 힘의 덩어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강해성이 좀 카리스마 보였다. 이런 것들 카리스마 그죠. 위압감. 네. 그렇죠. 아무래도 주성철하고 이제 빌런이 양분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확실히. 네네. 그래서 막 하여튼 그런 뭐 리키나 아니면 히로시 맞죠? 히로시 나왔을 때는 거의 그냥 뭐 느낌은 그냥 엑스제팬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큰 뭐 감흥은 없었다. Let's say 거꾸로는 키스. 네네.
아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이제 뭐 빌런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이게 1편은 이제 조선족들이 이제 조선족 그렇죠. 뭐 그쪽 나와서 하는데 그거는 진짜로 그 장첸을 빨리 처리 안 하면 얘가 존나 위험한 애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 2편의 강해상도 그렇고 좀 맞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 장첸보다는 약했지만 이 3편은 이제 마약이잖아. 그럼 약간 이제 내 생활에 안 와닿는 거 있죠. 아 그런 것들.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당장 저 새끼들 저렇게 잡아 족쳐야 될 큰 이유가 있나라는 거. 왜냐면은 마약 뭐 클럽에서 마약하고 이런 내가 클럽을 안 가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나 그거 진짜 까먹었는데 클럽 가잖아요. 이거 네. 그 영화 보면 초반에 이제 클럽에 잠입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정말 그내 클럽 장면 그런 비트나 그런 막 이런 조명을 보면서 아 젊다. 이것이 젊음이구나. 미친 씨. 몇 살이야 도대체 너? 몇 맨날 살이야? 맨날 가서 광어 연어 세트나 시키고 앉았는데 아 이게 젊음이구나. 정말 젊다. 아니야 뭔가 그릇됐어. 이건 잘못됐어. 나 진짜 그거 확 와닿았어. 그 장면 졸라 웃기더라. 클럽에 처음 들어가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그 형광 같은 거 입고 있어 나눠주고 춤추고 있잖아. 그쵸. 들어가는데 김만재 형사 뒤따라 들어오는데 얼굴에 형광 저 테레프는 거 졸라 웃기더라. 입구 컷. 얼굴에 막 춤추다가 휘둘렀는데 김만재 들어오는데 얼굴에 펑 맞았는데 또 맞고 아무렇지도 않게 아유 막 이러면서 막 들어와 막 졸라 웃기네. 와 나 진짜 너무 느닷없이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던 지점에서 슬랩스틱을 쳐버리니까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무튼 그 마약 범죄가 이제 지들끼리 지지고 볶든 말든 내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되는 그런 요소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좀 1, 2편 같은 긴장감이 별로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단점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이런 거지. 이제 시간이 막 촉박하게 막 뭔가 막 사건이 흘러가는 것 같은 그죠? 그렇죠. 뭐 장첸은 뭐 이제 빨리 이 새끼 안 잡으면 막 사람들한테 다 죽이고 댕겨져 그리고 중국으로 날라버릴 것 같고 날라버릴 것 같고 그랬는데 얘는 뭐 튀려면 튀어라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뭐 굳이 가서 잡아야 돼. 뭐 물론 경찰을 잡아야겠지만 마약 범죄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안 와닿았다는 거죠. 그런 느낌. 위태로운 느낌이 좀 적었다. 그죠? 그렇죠. 위기감이 좀 없긴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뭐랄까 그냥 범죄 도시이긴 한데 범죄는 범죄야. 범죄인데 이게 그런 우리 같이 힘없고 그 약하고 뭐 신PD 포함해서 못생기고 뭐 이런 일반 시민을 타겟이 되는 범죄가 아니라 그렇죠. 자기들끼리의 싸움이었었잖아. 약을 둘러싸고 맞습니다. 약을 둘러싸고 자기들끼리 싸움이니까는 1, 2편에 있던 그런 좀 아슬아슬한 맛은 좀 없었는 것 같긴 하네요. 와닿는 막 내 살갗에 와닿는 듯한 그런 위기감 이런 것들은 약했다. 그래도 나는 그 아쿠마죠. 우리 쿠니무라준 아저씨 존재감은 굉장히 쩔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솔직히 전체 영화의 분량으로 따졌을 때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그렇게 분량 많지도 않았거든요. 되게 조금이었고 그리고 그 분량 자체도 다른 배우들하고 이제 같이 붙어가지고 한 화면에 나오는 식으로 연출이 된 적이 하나도 없잖아. 그냥 따로 떨어져서 찍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존재감이 이제 쩔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이렇게 야쿠자 쪽 무리의 어떤 세계관과 이런 무게감 이런 게 좀 허황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을 그래도 쿠니무라준 아저씨가 좀 카바를 쳐줬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 그 마동석한테 다 처맞은 야쿠자들보다 그 호텔 들어갈 때 쿠니무라준 뒤에 따라온 애들이 더 많아 보였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신PD 얘기 아까 맞는 게 여기는 지부고 사실 본체는 일본에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 그런 정도의 어떤 세계관 이런 것들이 약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하게 해주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저는 사실 이경영 씨가 했어도 뭐 괜찮았어요. 진행시켜 마약거래 진행시켜 하면 그냥 했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얼굴도 지금 생각해보면 김숯불처럼 얼굴도 비슷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미친. 네네. 뭐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갈래칼려 칼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되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빌런이 2명이라서 이제 좀 약간 좀 분산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그러니까 이제 빌런이 2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결국 2대1 대결이 나올 줄 알았어. 나도. 그 칼제비 주먹
주먹쟁이 요 둘 때 이제 만약 마동석한테 1대1로 되는 사람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조금이라도 뭔가 비빌려면 이제 2대1 정도는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거였는데 의외로 각계격파라서 요게 조금 실망이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치. 그리고 니키 같은 경우에는 뭐 뭔가 이제 일본에서 진짜 한가닥하는 칼제비일 것 같았는데 너무 그렇죠. 맨손 마동석 그것도 심지어 교통사고에다가 빠따로 쳐맞고 이제 애가 몸이 너무 아파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더라. 그런 애한테 너무 쉽게 말리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강해상처럼 그러니까 강해상을 상대할 때 이제 걔가 마체테 들고 있으니까 막 벨트 같은 거 풀어서 막 감고 막 그걸로 맞고 그런 거 했잖아. 그러니까 좀 도구 같은 거를 좀 이용하고 막 그렇게 해서 싸웠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먹으로 그냥 너무 쉽게 잡아버리니까 약간 거기서 좀 긴장감이 조금 그것도 일본의 어떤 사무라이 문화나 아니면 일본도 이런 것들이 세계적으로 너무 컨텐츠화돼서 과대 해석됐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거기 숨겨져 있던 거지. 주먹으로도 지압할 수 있다. 그거고 자시고 안에 장검은 씨발 검도 3배단이 괜히 나온 얘기야.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좀 조금 아쉬운 액션. 뭔가 그러니까 상대가 일본도를 들었다면은 검을 들었다면 그거에 맞는 또 어떤 파해법을 조금 더 마석도가 그렇죠. 보여줬다면 액션에서 좋지 않았을까? 그죠? 나는 거기서 그거 약간 주방 같은 데였잖아요. 후라이팬 들 거고. 후라이팬 최소한 후라이팬이어도 들 줄 알았어. 그런데 그런 게 안 나와서 아쉬웠다. 네네. 뭐 주먹 일변도라는 거죠? 약간 그런 너무. 그리고 2편에서는 그 강해상 같은 벨트로도 때리고 뭐 많이 하던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취향인가 보지. 강해상은 벨트로 맞는 게. 그렇군요. 하단 취향이셨구나. 존중은 또 취향 해드려야 돼. 그러면서 또 그 이제 다른 빌런 이제 주성철인가? 네. 그냥 경찰이었다. 또 좀 초반에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큰 반전이긴 하죠. 네네. 네. 큰 반전이긴 한데 뭐랄까요? 그 혼자면 모르겠어 나는. 네네. 혼자만 자기가 그런 1인 2역을 했으면 모르겠는데 뒷주머니를 차고 있었다. 네. 근데 그 팀 전체가 그런 검은 일을 하고 있었다. 이거 좀 너무 뇌절이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조금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도 한 두어 명 정도 이렇게 같이 행동하는 뭐 그런 거였으면 보아하니까 그 팀 전체가 진짜로 그런 거 같긴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팀 전체가 그렇게 느닷없이 전투력이 너무 강하고 그 팀 전체가 그렇게 마약 거래 뭐 뒷구멍이었다 약간 이런 것도 조금 좀 약간 너무 크게 나간 것 같다 약간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영화 내내 싸우는 거를 많이 보여주니까 아마 그 팀 전체가 그렇게 뭐 그렇죠. 타락을 했는 게 아니가. 아니면 거기 느낌으로. 근데 마약반이 강한 거는 저기 극한 직업에도 나왔잖아요. 마약반이 좀 강하잖아. 그렇습니다. 마약 거래 정도 하려면은 근육 빵빵하고 이렇게 싸움도 잘하고 해야 되거든 사실. 맞습니다. 워낙 흉악범들 이제 악질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뭐 김숙불님 말 이어서 하면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 약간 나 바보 취급 당할 뻔하는 게 몇 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진실을 들킬 뻔했다. 나 자꾸 나를 실체를 들추려 그래서 나빴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거예요. 이제 마석도가 이제 뭐 무대뽀로 뭐 남의 관할이건 뭐건 이제 뭐 남의 나라건 쳐들어와서 그거는 캐릭터야. 그러니까 그래. 네네. 그건 캐릭터 특징이라고 치고 넘어갈 수 있는데 문제는 수사 진행이 너무 편의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수사가 빨리 진행되는 건 상관없어. 그냥 초반에 그런 거예요. 클럽을 갔어. 클럽에 가서 가자마자 이제 또 마약 파는 놈을 바로 눈치 까고 뭐 그래 그 정도까지는 넘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거 왜냐면 뭐 다 하나씩 디비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뭐 그렇게 추격해서 가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네. 근데 토모가 숨긴 마약 찾는 과정 있잖아요. 네네. 그건 진짜 너무 좀 심했다는 게 요트 이제 요트 안에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요트 이제 공장이 있죠. 마약 제조 공장이 있죠. 근데 이제 거기 이제 그 빌딩에 이제 그 열쇠 더미들이 있는데 딱 한 장 카드키가 있는 거예요. 티나게. 네네. 그 카드키에 마약 조직 무장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와. 그래요. 모두 해결됐어. 그런 거. 그래 뭐. 왜냐면은 이제 다른 키랑 안 헷갈리려고 이제 카드키로 했을 수도 있고. 왜냐면 또 진짜 100번 양보해서 좀도둑이 들어와서 요트를 훔치려 그러는데 카드키네 좋은 거네. 근데 마약 조직이야. 이건 훔치면 안 되겠다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 이해할 수도 있어. 솔직히. 예? 그렇게까지. 왜냐면 기에 놀렸다. 아이고 이거 훔쳤다 좆되겠구나라고 이제 좀도둑들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요트 안에 문이 잠겨 있잖아. 그 해치 밑으로 들어간 문이 잠겨 있고 문을 뜯고 들어갔더니 금고가 있고 금고를 뜯었더니 밧줄이 있어. 밧줄 보고 밖에 이제 그 바닷속에 이제 밧줄로 묶어서 마약을 이제 숨겨놨다는 걸 눈치를 까잖아요. 그 밧줄은 왜 금고에 넣어놨는데 왜? 그 신PD 방탈출 안 해봤어요? 원래 힌트 그런 식으로 다 돼 있어요. 방탈출 게임 하면. 방탈출. 씨발 그럼 제목을 방탈출의 도시로 만들든가. 그러면 방탈출의 도시로 만들어. 씨발 그러면. 욕은 왜 하는데? 어이가 없잖아. 내가 방탈출 게임 가면은 다 그런 식으로 힌트가 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딱 요거 하나 풀면 다음 실마리, 그거 하나 풀면 다음 실마리 이런 식으로 딱 돼 있어요. 아우 속 터져. 아우 속 터져. 아우. 아니 그러니까 다시 장르 바꿔. 개소리 말고 진짜 네네. 바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 진짜 방탈출처럼 만들어놨잖아 진짜. 나도 조금 갸우뚱하긴 하더라고. 그거를 열고 들어가서 밧줄을 왜 거기 금고에다 넣어놨지? 막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하더라고요. 네네. 비싼 밧줄인가 씨발? 그래. 황금도 밧줄. 아 그러니까 너무 생뚱맞잖아. 거기 들어있을 이유도 없고. 햇님 달림. 네네. 아니 그거를 한 번에 그냥 이렇게 DB에다 찾으면 좀 그러니까 뭐 그냥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려고 노는 것 같은데 진짜 너무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나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했어. 그러니까 뭐냐면 걔가 급하게 숨긴 거잖아. 그러니까 밧줄이 원래 거기 들어있었다기보다는 가들이 그런 식으로 뭐 원래도 숨길 수도 있겠지만 이제 급하게 금고에 있던 거를 밧줄에다 묶어서 거기 숨기면서 남은 밧줄들을 그냥 거기다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냥 대충 던져놓고 그냥 문 닫고 금고 문을 닫고 도망간 거지. 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바닥에 냅두고 이렇게 간 것도 굳이 넣고 금고 문을 왜냐면 닫고. 금고 안에 있던 거를 꺼내서 이제 숨긴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바뀐 거지 위치가. 뭐 그런 느낌으로 조금 너그럽게 이해를 한번 해본다. 전혀 납득이 안 되는데. 마음이 곱다. 그거 아니면 그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방탈출 게임. 그렇지. 방탈출의 도시로 가자. 그럼 뭐야 보상은 마약이야. 그거 다 깨면은 마약 주는 거야. 300억짜리 마약. 300억짜리 마약. 네네.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런 것도 있고. 짜치게 했어요. 나는 근데 밧줄까지도 오케이 했는데 그게 그래서 그 바다 안에 있다. 그거는 좀 그 귀한 게 300억짜리가 바다 안에 있는 거는 좀 그랬어요. 아니야 차라리 그냥 배에 올라가서 다 디볐는데 못 찾다가 어떻게 우연하게 밧줄을 꺼내봤는데 그거는 신박했을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냥 밧줄이 나왔다면 그냥 밧줄 그냥 뭐 디비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하면 다른 힌트가 있어서. 근데 뭐 이런 거지. 막 하다가 야 이 밧줄은 뭐냐? 얘네들 뭐 씨발 뭐 마약 만드는 배에서 낚시도 하냐? 막 이러면서 어망인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꺼냈는데 어망이 아니었다. 뭐 이런 것들. 아니었다. 예정아 씨 동생 대신에 다음 편에 네가 들어가자. 좋습니다. 4편은 여러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4편은 끝났고 5편에 들어가자. 5편 투입. 네가 낫다. 마약 파는 새끼들이 씨발 배에서 뭐 낚시도 했나 보네. 야 어망이냐? 올려봐. 막 이러면서 올렸는데 마약 나오는 거지. 졸라 명작이다 이씨. 이것보다 낫겠지 그러니까. 뭐 좀 그런 느낌이었다면. 그리고 뭐 진행상에 허술한 거는 또 많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 전형적으로 그런 것들이지. 조력자들 2명이 나오잖아 여기서. 그죠. 뭐 초롱이라는 캐릭터도 나오고 고규필 씨가 연기한, 그리고 또 한 명 더 나오는데 전석호 씨가 연기한 김양호 2명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원래 알겠어. 그러니까 마석도가 너무 워낙 이제 파워풀하고 그죠? 워낙 이제 이게 딱 캐릭터죠. 이 영화에서 이 사람한테 붙잡히면 진짜 안 물고는 못 빼기는 약간 그게 너무 이게 전형적인 이제 어떻게 보면 조합이니까 이런 딱 A 하면 B 딱 하는 공식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 잡힌 사람들이 너무 술술 막 누가 여기 있고 누가 여기 있고 이런 것들을 불잖아. 그죠? 근데 감독도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잡아가지고 이제 약간
그 다음 이제 범죄 조직들을 잡아가기 위한 어떤 실마리들을 빨리 찾아내야 되는데 이거를 너무 구구절절하면 루즈해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손쉽게 이 사람들이 술술술술 풀면 조금 좀 너무 허술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거기에서 이제 해결점이 그거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마석도가 강력하다는 어떤 이런 이제 이 영화만의 그런 캐릭터성이 있으니까 그런 걸로 이제 마석도 앞에 서면 불 수밖에 없지라고 이제 관객들이 보면서 납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네. 뭐 약간 그런 거는 좀 있었어요. 좀 너무 원펀맨. 그러니까 야 비켜 안 비켜 빡. 하지 마라 그랬다 빡. 약간 뭐 그런 느낌으로. 맞아요. 그래서 뭐 때리면 뭔가 좀 얘기가 술술 풀리는. 맞아요. 근데 옆에서 말리는 김만재도 엄청 재밌지 않았어요 이번 영화에. 그렇지. 오히려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니 이러시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러지 말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계속 그래서 이러면 큰일 나는데 계속 옆에서 더 막 하라고 일부러 붙이긴가. 이 향을 자극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막 약 올리는 거야. 맞아. 적극적으로 말리진 않아 또 그죠.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러시지? 이러면 위험한데 막 이러면 계속 뭐야 이씨발 이러시 욕까지 그만 또 맞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재밌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그 초롱이가 그러니까 이번에 장이수가 안 나오잖아 우리. 맞아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죠. 들어와 이거를 이게 없을까 되게 이거는 있어도 되거든. 3번 연속으로 해도 재밌는 거고 사실. 근데 진짜 초롱이가 완벽하게 장이수의 빈자리를 채웠다고 내가 그래요. 저도요. 진짜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약간 즉답 캐릭터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고민하다가 쳐맞는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맞아. 계기다가 쳐맞고 그런데 얘는 이제 처음에 한 대 맞고 그 뒤에는 이제 마속도가 부르면은 이제 즉답 0.1초만 욕을 하다가 저 씨발 새끼 가자 왜? 차 성차도 겁나 빨라. 중고차 사기 치는 거 3,000원에 팔아 넘기기 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양아치가 아니야. 저게 양아치지. 그래서 너무 이게 왜냐면 내 캐릭터가 처음에 나올 때 되게 왜냐면 문신돼지 캐릭터 요새 되게 유행하는 캐릭터 맞죠? 그러니까 너무 유행하는 캐릭터인데 이게 될까 했는데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시켜놓을까 진짜 딱 찰떡같이 진짜 너무 재밌게 진짜 잘 나온 캐릭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뭐랄까 뭐 밈화 돼가지고 별의별 느낌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문신돼지 그렇죠. 근데 2023년에도 여전히 신선하대요. 다른 형태로 뽑아냈는데. 형광색 그 반바지 입으시고 그죠. 문신에다가 뭐 언더아머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된다든가 그죠. 그리고 명품 스니커즈 이런 거 신고 거기 벤츠 딱 자동차도 일부러 더 좋은 자동차가 아니라 일부러 그런 아이코닉한 진짜 그런 약간 양아치들이 탈 것 같은 BMW 그래서 진짜 그랬습니다. 재밌었어요. 이름이 초롱이잖아 씨발. 웃긴 게 모든 장르의 그런 시리즈의 밈을 다 봤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었어. 진짜였어요. 아직도 연구를 하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또 쓸데없이 충성도는 겁나 높잖아. 자기 두목 주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범인 잡게 하는 거에도 또 되게 또 나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는 얘를 미워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게 이어진 게 이제 뭐 너무 뒤 얘기지만은 영화 끝에 회식하는데 같이 있잖아. 맞아. 여자친구랑. 같이 있잖아. 잔하는데 그래 초롱이도 수고했지 하면서 내 마음에서. 초롱이가 수고는 많이 했어 진짜로. 가서 야구바닥 대가리도 맞고 그런다고. 거기 차 중에 갔다가. 진짜 죽을 뻔했어. 진짜 죽을 뻔했어. 야구 앞에 마약 가방 들고 갔는데 소금 나와가지고 씨발 죽었다. 초롱이 그 회식 자리 있어야지. 여자친구까지 데려온 거 킬포인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여자친구가 처음에 나왔던 애랑 같은 애죠. 그렇겠지. 나는 그 꼬라지 보고 계속 사귀고 있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 그런 분들은 다 사귀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문대의 유혹인가 그거 못 보셨습니까? 그거 보면 문대 온도 그거 보면 나선욱하고 그거 사귀는 예쁜 여자들이 있거든. 진짜 예쁜 여자들만 만나요. 나선욱이. 그래요? 다 그 명품백 사주고 그런 거 또 좋은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 오빠 여기 예약하기 어렵다는데 어떻게 예약했어? 아는 형님이요. 진짜 그런 분들 만나는 분들은 다 또 그런 분들 만나는 분들이 또 수요층이 있거든. 있거든. 시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가오는 상관이 없구나. 이제 가오 그렇죠, 떨어져도 그렇죠. 좀 상관은 없나 보네. 그렇죠. 네네. 전 가오가 단 줄 알았습니다. 잘 몰랐네요, 제가. 자기 그거 격투기 선수 출신이라고. 초롱이. 자기 PR도 너무나 잘해. 근데 구라였죠. 거짓말이었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초롱이 참 재밌었어요. 맞습니다. 끝까지 끝에 그 회식하는 장면까지 마음에 들었던. 그 회식 때 나는 봉투를 줄 줄 알았어. 그래서. 금일봉. 받을 자격이 있지. 받을 자격이. 근데 걔는 그러니까 결국은 마약은 안 판 걸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자기가 클럽도 하고 있고 중고차도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클럽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돈 많이 쓰는 거물급 손님들 이렇게 오면은 거기서 약하면서 놀고 막 이러면서 좀 파는 건 아니고 뿌리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눈 감아 준 거지 어떻게 보면. 근데 경찰들이랑 같이 회식하기는 힘들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인터뷰도 좀 하긴 하더라고 감독님도. 결국에는 뭐 이 초롱이도 그렇고 김양호 캐릭터도 그렇고 결국에는 범죄자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이제 마석도를 도와가지고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조력을 어느 정도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떤 정도의 이제 약간 중간에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과정을 거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베지터가 처음에는 나쁜 놈이었는데 카카로트 피콜로가 이제 흑화에서 이제 우리 편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이제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 보는 사람들도 안 불편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좀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대신 그래도 초롱이도 그렇고 김양호도 그렇고 굉장히 또 재밌게 배우들이 캐릭터를 잘 살려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좀 부드럽게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 인터뷰를 좀 봤습니다. 네네. 저는 한 5편쯤에 그런 게 기대된다. 장이수랑 초롱이가 만나는 장면이 약간 MCU 이런 것처럼 엔드게임에서 약간 드디어 만났다. 둘이 서로 같은 포지션이잖아. 그러니까 만나면 존나 불꽃 튈 것 같은 느낌 들잖아. 되게 재밌을 것 같아. 그럴 것 같으면 저기 까불이도 좀 불러줘. 까불이는 너 뭐야? 까불인데요? 까불고 있어 이 새끼가. 걔는 외국에 있잖아. 네. 까불이 좀 될 거야. 까불이 없어서 이제 아쉬웠어. 개 재밌었는데 까불이. 참 갑툭 캐릭터들 잘 살린 것 같아. 네네. 네. 그래서 뭐 나는 이게 그 보면서 좀 약간 빌런이 약해졌다 아니면 액션이 약해졌다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도 보면서 느꼈는 건데 이게 여기 빌런 2명 있잖아요. 네네. 그 국산 빌런이랑 일산 빌런이랑.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얘들이 잘 싸운다라고 나는 안 느껴지고 그냥 맷집만 좋다라는 느낌만 들어서 그냥 많이 맞아주잖아 마석도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맞아주는 용이지 싸우는 용이 아니야 애들은. 샌드백이야 샌드백. 그렇죠. 그렇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약간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뭐죠? 삼촌이랑 조카 베개 싸움 하는 거. 무슨 비유야 이것도? 아니 삼촌이 일반적으로 딱 바르잖아. 조카랑 베개 싸움.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치고받는다는 느낌이 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랑 조카가 베개 싸움하면서 저걸 막 보면서 손오공하고 카카로트 싸우는 것처럼 한치 앞을 못 부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손오공하고 카카로트는 같은 동일 인물인데요, 선생님. 그렇군요. 베지타 이것도 얘가 안 돼. 베지타하고 카카로트도 대등하게 싸울 수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네. 아니야 이제 슈퍼쯤 가면 둘이 대등하다고 나와요. 왜냐면 가끔 베지타가 한 번씩 이기기도 해. 그렇군요. 네네. 그 나라는 뭐 카카로트가 기분이 좀 안 좋았던 그런데 약간 그 대등한 싸움이라는 느낌이었어요. 강혜상이 결국에 맞아 죽기는 했었지만 강혜상 꽤 셌잖아. 그렇죠. 맞습니다. 죽었어. 살아있어. 재판 받고 있다고. 지금 저 구치소에 있을 거야. 그런데 이 빌런들은 좀 제 입장에서는 그냥 그 삼촌이 조카 베개 싸움 해주는 좀 그런 느낌이었다. 마동석이 때리는 거 맞아주기 위해서 있는 느낌. 맞아. 좀 강해상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싸운다는 느낌은 있었는데 이번 편은
모르겠어. 시간이 왜냐면 6, 7년인가 지난 시점이잖아요. 뭐 트레이닝을 더 했나 마석도가 씨부터 더 세져가지고 이제는 아무도 몸도 더 커진 것 같더라, 그죠? 그렇죠. 예정아 씨랑 같이 운동을 했겠죠, 마석. 그렇습니다. 네네. 아니 그래서 막 뭐 역사상 처음으로 나온 장면이지. 마석도가 이제 그 야쿠자한테 끌려가서 다구리를 당했.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난 결국에는 뒤에 활약하는 거 보면서 다구리가 아니라 연육 작용 같은 건가? 마사지 근육 풀어주는 거. 아이고 시원하시죠? 재팬 마사지. 제이 마사지.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데미지가 없고 그러지. 이라샤이마세. 제이 마사지. 약간 메타휴먼으로 가는 것 같아. 너무 세지고 있다. 아니 나는 거기 끌려갈 때 조금 긴장감이 확실히 높아지긴 했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와 처음으로 진짜로 약간 뒤에서 위기가 뒤통수 맞아가지고 끌려가면은 야쿠자다 보니까 확실히 이제 가만 놔두진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니까 조금 거기서 살짝 긴장감이 있더라고. 전체 저는 다른 포인트에서 긴장감이 느껴진 게 걔네가 이제 마석도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묶어놓고 치더라고. 좆됐다. 니들 다 좆됐다. 어떡하노. 그런 생각이 확 들던데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네. 아니 그렇게 해서 뭐 맞고 나가서는 뭐 난 온몸이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에 주성철이 싸울 때 그러죠. 그렇죠. 씨발 난 온몸이 너무 아파. 안 아픈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너무 세지고 있어요. 점점 마석도가. 그러면서 나중에 주성철이 얘기하잖아. 나랑 같이 나누자 그러면서 돈 300억이라면서 5대5 얘기도 꺼내지 마 그러면서 어차피 내가 오잖아 그지? 재밌긴 했는데 조금 2편까지에 비해서 조금 약했어. 그러니까 왜냐면 2편 밈을 재활용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뭔가 나름 기대했거든. 마지막에 이제 빌런이랑 대화하는 것 중에 어이없는 개그 한번 치는 걸 되게 기대했는데 약간 재탕이라 조금 실망했어. 조금. 맞습니다. 재밌긴 했지만. 아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 그리고 1편이 그나마 그 명대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2편, 3편에서 명대사가 사실 그렇게 기억에 남는 대사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라고 1편에 비해서는 1편에서 진짜 주옥 같은 명대사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전반적인 확실히 각본의 수준이랄까? 약간 그런 것들이 조금 확실히 1편만 못했다. 뭐 2편, 3편이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해요. 네네. 바보 취급만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너무 들추지 마라. 약간 그런 느낌. 네네. 죽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이준혁이 연기한 주성철 캐릭터 반전 나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괜찮았어요. 그리고 나는 더 좋았던 부분은 뭐냐면 나는 솔직히 이 반전이 신선하기는 한데 사실 까고 보면 그렇게 대단히 이야기에 막 변곡점을 만들어내는 반전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사실 경찰이었다는 그쵸. 거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뭐 김수볼님도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찍 반전을 공개한 부분도 나는 굉장히 영리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반전인 척하면서 계속 숨기다가 이거였어. 뒤에 짠 하고 공개했는데 그냥 경찰이었다고? 막 이렇게 되면 조금 힘이 빠질 수가 있는데 전체 이야기도 그렇죠. 차라리 이 반전을 초반에 까고 시작하니까 오히려 더 그거를 쫓아가는 그 진실을 찾아가는 마석도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긴장감이 있고 언제 들킬까 막 이런 것들 뭐로 들킬까 그리고 주성철이 신분이 드러나고 자기 계획이 막 틀어지기 시작하니까 주성철이 점점 더 궁지로 몰리면서 막 폭주해 나가잖아. 이제 경찰도 씨발 뜨자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러면서 막 점점 더 폭주하잖아. 그런 것들도 나는 이 이야기 전개나 캐릭터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게 일찍 반전이 공개되다 보니까 뭐 이야기가 막 이제 궁지로 몰리는 부분들 그런 거하고 잘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저는 반대로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좀 시나리오를 잘 썼으면은 왜냐면은 이제 막 걔네가 어떻게 막 경찰 쪽에서 정보를 얻고 이제 예를 들면 걔네 덮치러 갔는데 이제 할 때마다 막 이렇게 어떻게 알고 피하고 막 그런 식으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 얘가 경찰이어서 이렇게 미리 정보를 얻어서 했다라는 네네. 방식이 되게 이제 클리셰한 방식이죠. 그런 그렇죠. 것들도 있고 아니면 초반에 밝혔으면은 얘네가 경찰 정보를 이용해서 이걸 피한다든가 그런 걸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경찰로서 그 악용을 하는 거지 자기의 신분. 근데 경찰이라서 이득 보는 게 별로 없었어. 그러니까 얘네는 이번 편에 보면은 경찰이라서 정보를 얻었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얘네가 경찰인 건 아무런 그 좋은 점이 없어. 그러니까 단 장점이 장점이 없어 보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각본을 조금 이제 약간 허술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사실 그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거 뭐 저기 터미네이터에 보면 티천이 경찰로서 얘기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우호적이라든지 네네. 역시 정보에 접근하기 쉽다든지. 씨발로 옮기면 더 봐야 되겠다. 지겨워. 500번은 받겠다 진짜. 500번 봤죠 저거. 아 그렇군요. 그런데요. 그런 거 있었으면 되게 재밌었겠다. 뭔가 이렇게 그런 뭐랄까요, 뭐 이렇게 그 사건 현장이라고 막아놓은데도 경찰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위기를 따돌리던가. 뭐 약간씩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자기 부하 2명 중에 1명이 죽은 이제 살인 현장에서 막 들어가가지고 뭐 반장님 그러면서 뭐 약은 없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그 현장을 막 체크한다든가 뭐 그런 장면이 살짝은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야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죠. 자기들이 경찰이라는 어떤 신분을 악용하는 그런 디테일들은 뭐 많지는 않았다. 그죠? 그런 거는 좀 뭐 CPD 얘기하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오히려 경찰이었던 거에 이제 장점이자 단점인 거는 그거죠. 마지막 전투 무대가 경찰서라는 거야. 맞아요. 약간 이거는 근데 나름 신박할 뻔했는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경찰서에 아무도 없어. 씨발. 자꾸 늦게 와. 좀 그렇잖아. 아니 직원도 없어. 밤이긴 했는데 너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나는 그러니까 좀 그런 성이라도 좀 보였으면 좋을 뻔했어. 걔들 내사 맞았잖아. 내사 맞고 팀 해체당했잖아. 아니 다른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경찰서 내에. 실드가 불가하군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주성철이 예를 들면 이제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 이제 처음에는 경찰들이 모르고 이제 막 마석도 일행을 막잖아. 막죠. 막으니까 들어가면서 걔가 뭐 예를 들면 불을 지른다나 아니면 뭐 화재 경보기 켜서 사람들 다 내보낸다든가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안을 비우고 마지막에 마석도랑 싸우는 무대를 만들든가 뭐 그런 겠는데 5편은 제가 써. 5편은 내가 쓴다. 불 지르는 거 너무 저기 밖에 경찰서 밖에 BTS다 그러면 애들 다 나가겠다. 현대적이고 좋아. 싹 비겠지 경찰서가. 그리고 불을 지르고 만약에 거기 이제 스프링클러가 터져 물 있고 불 있고 막 그러면은 마석도가 들어가면 더 강해지지. 불주먹 물주먹 불주먹 얼음주먹 더 강해진단 말이야 마석도가. 원소 공격 씨. 그렇군요. 네네. 속성 공격. 아무튼 그러니까 좀 너무 그냥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그러니까 무슨 뭘 그리고 싶었는지 알겠어. 이게 경찰이 빌런이니까 경찰서 내에서 이제 터진 다음에 이제 경찰서 바로 이제 집어넣고 뭐 이런 그런 걸 그러면 그리고 싶었던 건 있는 것 같아. 싱싱하긴 하겠다. 바로 잡혀 들어오면. 산지직선이니까. 거기 주치자에 바로 쳐놓고. 되게 프레시하겠다. 네. 감옥서 구치소에 있었는데 좀 신선한 냄새 안 나요? 약간 뭐 그러니까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가지고 조금만 더 빌드업을 더 했으면 좋았을 거를 너무 얼렁뚱땅 그냥 빨리 싸워야 되니까 후다닥 하고 그런 거는 좀 바보 취급하지 마라 진짜. 그래서 좀 생각드는 게 3편도 재밌었긴 했는데 이게 8편까지 시리즈가 돼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희생되는 시리즈도 있을 거야. 맞아요. 중간중간에 재미가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나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3가 약간 그 포지션인가라고 생각이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들어요. 4편은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 그죠? 4까지 찍었다 그러니까. 네네. 나 지금 계속 그런 생각이 김수뿔님이 이례적으로 한국 영화에 되게 호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마동석 씨 국적이 이제 미국이라서 그런 거 아닌가. 약간 뭐 피가 땡긴다 뭐 약간. 계속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정말로. 외제 맛이 난다. 아니 영화도 실제로 헐리우드 영화 보는 느낌이 났어. 옛날 헐리우드 영화. 그렇게 돼. 네네.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좀 진짜로 좀 잘 만들어진 국산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수출할 수 있는 국산 프랜차이즈. 재밌다고 이거는. 맞아요. 이미 판권은 팔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부터 드웨이 존슨 나오겠네. 헐리우드. 난 존 시나. 세 명 다 나오겠네. 이영걸 좋은데? 이영걸이 형 좀 너무 늙었어. 이영걸은 비싼 역을 너무 많이 했어 그리고. 그렇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게 뭐 영화가 잘 만들긴 했지만 보여지는 게 다다 약간 그런 영화죠. 그렇습니다. 네네. 네.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되니까는 뭐 저희가 두들겨 패는 얘기밖에는 조금 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도 그런 장면들 중에 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다면은 한 번씩 얘기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인상적이었던 네. 해보겠습니다. 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건 이제 마동석 씨가 야쿠자한테 끌려가서 그 다구리를 당하는 그 장면. 마동석 배우도 다구리 당한 연기를 할 수 있구나. 맞아요. 얼마나 어색했을까. 아니야, 마사지 장면이야. 뭔 소리야. 한 번도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제이 마사지. 저거를 저렇게 연기를 열심히 할 수 있구나. 놀랐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마석도도 때리면은 일단 맞아는 지는구나. 맞는 기능이 있는구나.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안 맞으니까. 시리즈에서 맞긴 맞았어 몇 대씩은. 그게 맞았다고 하는 걸까? 그냥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렇게 그 때리겠다고 마음을 먹고 때렸을 때 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는 좀 신선했습니다. 진짜. 뭐 그런 거지. 약간 원펀맨 같은 경우에 걔도 이제 처음에 이제 한 방에 안 보내고 이렇게 몇 번씩 맞아줄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냥 잘 노네 뭐 약간 그런 뭐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의미로 저한테는. 다른 분들은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장면이라기보다는 이제 그쪽도 약간 경찰이고 여기도 경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약간 경찰을 의심하고 약간 뭐 범죄자처럼 이렇게 몰고 가는 것 자체가 신뢰가 되잖아. 근데 마석도가 진짜 약간 무대뽀로 밀고 가가지고 거기서 막 자기가 막 조금 의심스러운 거 막 물어보고 이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잖아. 남의 회사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러면서 막 그런 부분들, 그런 긴장감 조성 이런 것들 되게 좋았던 것 같은데 거기서 더 재밌었던 거는 마지막에 뭐라도 나오면은 연락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명함 주고 왔는데 그게 중국집 명함. 누가 봐도 매기는 거잖아 그거. 진짜. 근데 그거 알고도 지금 허가 안 풀려서 알아 지가 중국집 명함 주고 다시 한번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막 들어가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야 중국집 명함 주면데 이거 다시 갖다 바꿔야 되나?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지가 알고. 네네. 재밌더라고요. 네네. 재밌는 장면이었어요. 우리 CPD는 뭐 인상적인 장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요번에 뭐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안 나오는데 김양호. 그러니까 이제 거기 마약 포장해주는 애 있잖아요. 네네. 걔도 겁나 웃겼거든요. 너무 재밌었어요 캐릭터가. 네네. 걔도 캐릭터가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이제 그 장면 얘가 이제 자주 간다는 그 러브 모텔 같은 데 가가지고 마석도가 침대 위에 앉아있고 불 좀 켜봐라 그랬는데 진짜 와 이거 너무 올드한 개그거든 솔직히 말하면은. 약간 예상도 돼 진짜 예상도 되는데 음악 나오면서 침대 돌아가고 위에 미러볼 돌아가는데 와 씨발 존나 웃긴 거야 진짜. 진짜로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누구냐도 그렇게 나도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지. 근데 재밌더라. 진짜 그 장면. 정말 예상 진짜 100% 예상대로 됐는데 100% 웃겼어 진짜.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한번 멈췄다 반대로 돌아가. 씨, 너무 야 이거 꺼 막 멈췄다. 야 다시 돌아간다.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마석다 돌면서 이러면서 머리에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러니까 그 마석도 캐릭터 뭘 해도 약간 웃겨. 약간 아놀드 슈와츠제네거 느낌인가 이게? 맞아. 그런 느낌도 들고. 센 캐릭터인데 웃겨. 자기 몸을 이용해서 웃기는 거지. 진짜 몸개그지 이게. 그러니까 그 장면 난 너무 웃겼어요. 김양호 캐릭터도 되게 좋았던 것 같고. 그죠? 캐릭터 맞아요. 김양호도 얘기하면 웃긴 장면 되게 많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수갑 채워가지고 뒤에다 계속 싣고 다니잖아. 수사하는데. 제발 문 좀 열어주지. 사람이 차에 이렇게 타고 있는데 창문을 하나도 안 열어놓으면 식사할 수 있어요. 가리키잖아 자기가. 그래가지고 다음 현장 갔는데 요만큼 열어주고 가니까 씨발 많이도 열어줬다 씨발. 그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진짜 뭐 기억에 남는 장면이 크게는 없는데 좀 긍정적인 거 내가 보고 너무 재밌게 그 영화를 좀 툴툴 털고 왔다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유쾌하게 볼 수 있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CPD 말이 맞아요. 이게 약간 장르가 코미디화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코미디 장르 진짜 코미디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작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인상적인 장면까지 얘기했고 이제 총평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범죄도시에 올리는 범죄 얼굴 신 PD 총평. 너는 사형 얼굴. 청송교도소로 따라와. 네,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다음 편에부터 이제 바보치크함 죽인다. 이 사람. 어지간히 진짜. 죽일 거다. 마속도 네. 펀치로 때릴 거다. 네. 어지간히 진실 타임이 되었는가 보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좀 남의 돈 먹으려면은 뭐 지금도 많이 드셨지만 네네. 조금만 더 성의를 보여달라 이겁니다. 아쉽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다음 김스볼 제가 총평하겠습니다. 네. 네. 아직 단맛이 남아있는 아폴로 껍데기. 거의 다 빠졌을 것 같은데 이제. 아이고 요거 쉽게 못 버리거든. 아폴로 요거 좀 단맛 남아있어. 그 이빨로 쪽쪽 빨아먹으면 또. 네. 아직까지는 입에 있다. 그렇습니다. 단맛이 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봉삼씨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재미있는, 더 화끈한 4편을 위한 약간 준비 제자리 뛰기 같은 3편이었다. 약간 이렇게 더 높이 내가 뛰기 위한. 무릎을 꿇은 것은 추진력이라는 생각이야. 그렇죠. 딱 그거네요. 이 3편은 더 재밌는 4편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제자리 뛰기였다. 이렇게 정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약간 뭐 그런 것 같아요. 저 뭐 지금 나오지도 않았죠. 우주인 2가 진짜 외계인 2가 진짜 재밌을 수도 있잖아요. 외계 플러스인. 외계 플러스인 파트 2가 진짜 재밌을 수도 있어요. 2부. 네네. 2부가 나올지 아직 불투명하죠. 어떻게 보면 아직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모르죠. 네. 네. 근데 근데 뭐 그런 거 식으로 치면은 4편이 진짜 재밌을 수도 있는 거야.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제일 속이 상한 거는 감독님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죠? 네. 500만 되고 지금 좋아 죽으려고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 약간 그런 거지. 이게 4를 위해서 3을 넣어놨는데 4가 정말 재밌는데 3을 매도하는 분위기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약간 좀만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아쉬운 마음은 감독님이 아닐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근데 뭐 감독님 그 전작이 데뷔작이었잖아 감독으로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봤을 때 감독님 뭐 쇠복을 타고 났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별로 그런 거 고민 안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나도 그런 것 같아. 전혀 고민이 없는 감독님이 4편을 준비하고 있어요. 룰루랄라 막 이러면서 해피한 감독님. 근데 진짜 바쁘시대. 진짜 바쁘시대. 뭐냐면은 그러니까 2편이 1000만 넘었다라고 딱 된 날도 3편, 4편 캐스팅을 오디션을 보고 계셨다는 거야. 그 정도로 스케줄이 되게 빡빡하게 바쁘게 지금 돌아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안이 벙벙할 정도로 1000만이 넘었다고 내가 찍은 영화가 내 데뷔작이 막 이럴 정도로 지금 약간 실감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막 그런 바쁘게 지금 생활하고 계시다고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김숯불 너무 호의적이야 이 영화에. 이상해. 아니 이상한데 이거. 재밌었어 영화. 재밌었는데. 왜 그런 줄 알아요? 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저번 주에 택배기사 했거든. 그렇군요. 다시 보니 선녀 뭐 이런 건가? 천사 같은 마음이지. 네네. 다 좋다, 다 재밌고, 다 좋고, 다 웰메이드였다. 근데 약간 여담으로 제가 저번 주에 이제 택배기사 하고 네. 제가 플루토 만화책을 샀다 그랬잖아. 네. 그렇죠. 와 플루토 봤는데 씨발 이게 SF지 이러면서 내가 봤다. 좀 한국 영화 제작자들이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얘기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영화 범죄도시 3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우리 하중인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저희들에게 알려주신 분도 있는데 더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알려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네. 자, 다음 주는 집에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바로 푸바입니다. 푸바. 와, 2주 연속으로 이제 미국인이 주인공인 이제. 아니에요, 저 오스트레일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저 보고 있습니다. 보기 시작해서 지금 절반 정도 본 것 같은데. 네네. 완전 내 수준이야, 내 스타일이야. 너무 재밌어. 어떻게 보면 범죄도시랑도 어떻게 보면 비싼 느낌이네요. 완전 내 수준이야. 너무 재밌어요, 보면서.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그 오스트리아에서 미국으로 국적을 변경했거든요. 그렇죠. 미국인 맞네. 왜냐면 주지사도 했으니까 미국 국적 취득했겠지. 그럼 충분하지. 네, 그래서 뭐랄까 좀 인터넷에는 좀 평가가 박하던데 너무 좀 올드스쿨이다 그러긴 한데 너무 제 수준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범죄도시 3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다음 한 주도 화면에 심하게 중독되어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